나는 공포영화 보는 것이 취미이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희귀한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모으기도 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어떠한 영화 한 편을 찾고 있다. 오래전 봤던 영화의 한 장면만 기억날 뿐 감독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 영화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시대엔 인터넷이 발달하여 검색이 더 쉽다는 점이었다.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러한 추억의 영화를 찾아주는 게시판이 존재했고 나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영화들을 찾아왔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포영화를 좋아했다. 그때 당시 살던 동네에는 부대시설이 적어 놀만한 곳이 없었고 옆집에 사는 형과 친해져 그 집에서 놀던 것이 내가 영화를 좋아하게 된 원인이었다. 어릴 적의 기억이라 흐릿하지만 대학생쯤 되는 나이에 영화를 좋아하던 형이었는데 창고를 개조하여 미니극장을 만들 정도였다. 창고 안쪽 선반에는 텔레비전과 비디오들이 가득했다. 비디오 카메라 같이 고가의 장비들도 있었는데 어린 나에게는 만지게 해주지 않았다. 형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나는 그 옆에서 함께 영화를 보곤 했다. 대부분 어린아이가 봐서는 안 되는 무섭고 잔인한 공포 영화들이었지만 나는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 뒤 어떤 이유로 창고에 가지 않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영화를 찾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누른 뒤 나는 게시글에 제목을 적었다. 이미 수차례 질문글을 올렸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했기에 사실 내 기억 속에 영화 장면은 착각일 뿐 어디선가 들었거나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 접한 내용을 직접 보았다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내 기억 속 영화는 사실 명작이라거나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저예산으로 촬영한 듯한 장면은 화질이 좋지 않았고 납치당한 주인공이 기괴한 가면을 쓴 괴한에게 살해당한다는 뻔한 슬래셔 무비였다. 유일한 단서는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이었다. 의자에 묶여있는 주인공은 붉은 꽃이 패턴처럼 그려진 옷을 입고 있었다. 주인공의 성별도 나이도 영화 속 장소도 마치 블러 처리가 된 것 마냥 흐릿했지만 그 붉은 꽃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붉은 꽃과 비명소리 그리고 전기톱인지 뭔지 모를 기분 나쁜 엔진 소리.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영화 속 장면보다도 강렬한 기억이었다. 정말 존재하는 영화라면 커다란 단서였기 때문에 처음 검색했을 당시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장면을 최대한 묘사하여 내용을 작성한 뒤 게시 버튼을 눌렀다. 조회수는 금세 올랐지만 댓글은 달리지 않았고 기껏 달린 댓글은 쓸데없는 내용이거나 매번 잊지도 않은 영화를 찾고 있다면서 난욕하는 글이었다. 그래, 이제 포기하자. 나는 가장 최근에 올린 게시글만 제외하고 영화를 찾는다는 모든 글들을 삭제했다. 그날 저녁 나는 어렸을 때 꿈을 꾸었다. 이른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싶어 옆집으로 향했다. 철창이 드리워진 오솔길, 집 옆으로 나 있는 작은 길을 걸어나가면 영화관처럼 꾸며놓은 옆집 경내 창고가 나왔다. 입구에 다다르자 공포영화 소리가 들려왔다. 같이 보기로 한 영화를 먼저 봤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나는 작은 창문 너머로 창고 안쪽을 살펴보았다.
TV 속 화면에는 붉은 꽃이 그려진 옷을 입은 주인공이 기괴한 가면을 쓴 살인마에게 살해당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영화에 대한 것을 까맣게 잊고 살 무렵 모르는 사람에게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몇 달 전에 내가 올린 글을 보고 보낸 메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공포 관련 영상을 좋아한다고 밝히며 오래전 어떤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내가 묘사한 장면과 일치하는 것 같다 말하였다.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일명 딥웹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당신이 봤던 영상은 영화가 아닌 살인마가 촬영한 스머프 필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본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모자이크된 영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이메일을 통해 영상 하나를 첨부했으니 확인해보라 적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영상을 다운받은 뒤 재생시켰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의자에 묶여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카메라는 무엇인가에 고정되어 글을 찍고 있다. 붉은색 꽃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남성은 카메라 너머 누군가에게 뭐라고 소리치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곧이어 누군가 카메라를 집어 그를 향해 다가가자 영상 속 화면은 뿌옇게 변하더니 엔진 소리와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면은 서서히 돌아가더니 피투성이가 된 가면을 쓴 살인마의 얼굴을 비추며 끝이 났다. 기분 나쁜 영상이었다. 영화와는 다른 끔찍한 현장감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다. 붉은색 꽃이 그려진 티셔츠, 가면을 쓴 살인마, 그리고 전기톱 소리.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영상은 이것이 확실한 듯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개운치 않았다. 기억 속과는 다른 화면 속 앵글 때문이었다. 해당 영상은 살인마와 피해자가 동시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기억하는 영상은 좀 더 멀리 찍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찜찜한 기분 때문에 영상의 마지막 장면을 돌려보던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살인마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화면 속 가면 뒤쪽에 비춰진 네모난 유리창 너머로 한 아이가 창고 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